보컬의 제주팟 2018년 6월 11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6.13 지방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4.3에 대한 말들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도지사 후보의 4.3 공약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강창일, 오영훈 두 국회의원, 몇몇 4.3 유족 회원이 원희룡 후보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며 두고 보자는 식의 자극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 발단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유족들이 뭐에 현혹됐는지 일부가 원희룡 캠프에 참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하고요. 오 의원은 일부 유족들이 원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데 심히 유감스럽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완전한 4.3 해결을 약속했다.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유족들은 분명하게 기억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발언 내용이 알려지면서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기자회견 다음날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들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치권은 4.3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또한 유족회, 개인의 자유에 의해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강제할 수 없고 이를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유족회 차원의 지지 결의는 없었고 개인적인 선거운동 참여는 본인의 자유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여권에서도 유족회 관계자들이 있고 또 야권에도 유족회 관계자들이 있는 만큼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네, 유족회의 기계적 중립이 유독 어색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바다가 건네는 아침. 꽃은 부지런히 계절을 전하고 숲은 만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네요. 고마운 자연에게 수고했어 오늘도. 자연을 가꾸면 제주가 자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네, 청취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네, 6.13 선거 막판 쟁점으로 4.3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는 양상입니다. 사실 예전에도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면 지금의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전신이 새누리당이죠.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이분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하필 총선이 4월에 있느냐 하는 건데요.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4.3 위령제가 열리고 또 전도적인 추모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구도에 너무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 치러진 이 총선 때는 제발 한 번만 위령식에 참석해달라고 이 대통령한테 손이 발휘되도록 애원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결국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한 번도 온 적은 없었죠. 지금 서귀포시에서는 20년, 그리고 제주시 갑지역과 을지역에서는 16년 이상 민주당 의원만 배출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총선이 미치는 이 4.3의 시기적 영향력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니 실제로 12월에 치러진 대선에서는 제주에서도 각각 이명박과 박근혜가 높은 투표율로 상대방 후보를 이렇게 압도하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4.3의 영향을 덜 받았다는 거죠. 네, 어쨌든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오영훈 의원 등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원희룡 캠프에서 부성혁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가 나왔는데요.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3은 민주당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른
국민적, 도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특별법이 통과된 후에 배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당만의 특별법 발의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거 1999년 12월 특별법 통과 때에도 변정일 의원과 추미애 의원이 발의안을 통합하여 여야 합의로 이뤄냈기 때문에 거의 전원일치로 통과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4.3 특별법 개정에 여야가 따로 없다. 원희룡 후보는 무소속으로서 도민의 의견을 모아서 국회 각 정당에 호소할 정치적 능력이 있다. 문대림 후보는 원 후보의 도지사 시절 4.3 해결 노력을 폄하하고 있지만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은 중앙정부의 미온적 조처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해결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왔다. 4.3 평화공원, 기념관의 민간 이양, 연간 5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관련하여 전액 지방비 지원을 이뤄냈다. 또 원 후보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도지사 특별지침을 마련해 4.3 생존 희생자 지원액을 상향 조정, 4.3 희생자의 병원 진료비를 며느리에게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4.3 유적을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 수학 주둔소 지정의 성과를 이뤄냈다. 원 후보는 이번 선거 기간에도 다양한 4.3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4.3 전 도지사 담화문 내용과 선거 기간에 발표한 원 후보의 공약사항은 오늘 문 후보와 민주당에서 발표한 공약과 다르지 않고 이미 원 후보가 약속한 것들이다. 오늘 문 후보 기자회견에서 발생한 4.3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스스로 파괴하고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원 후보를 돕는 4.3 유족들에 대한 오영훈 의원의 협박성 발언은 4.3 해결을 원만하게 이뤄낼 만한 후보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을 저해하는 반민주적인 행태임을 경고한다. 더 나아가 도민사회를 분열시키고 4.3 유족마저 편가르는 행위임을 강력 규탄한다.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꼭 따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대변인의 성명. 자, 그런데 부성혁 대변인의 성명처럼 이 4.3 문제라는 것이 단지 예산 몇 푼 확보하고 지원하고 이런 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게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4.3 해결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정성 있는 행보를 이어왔느냐가 바로 이게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만 널리 알려졌죠. 서울 양천갑 지역구 국회의원을 해서 3선을 하던 지난 12년 동안 위령제에 한 번도 다녀가지 않은 것은 물론 4.3위원회 폐지 법안의 공동 발의까지 했었죠. 쿨하게 넘어가자면 사실 이때가 도지사 재임 전이니까 그래 상황을 좀 달리 볼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일단 다만 도지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 4.3이라는 현안 대처에 대해서 때로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모습은 좀 지적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고칼의 제주팟이 지난 3월 21일 에피소드에서도 4.3 유족들이 들으면 펄쩍 뛸 만한 원희룡의 흑역사라고 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이 거침없이 이루어지던 당시에 김용범 도의원의 질의에 대한 원 후보, 당시 원희룡 지사의 답변 똑똑히 들어보시죠. 지사님의 생각을 제가 들을 수가 없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대통령의 시정 연설과 어떤 국정교과서 전환 확정고시까지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 의원들 몇몇 의원들하고 특히 또 남경필 경기지사님께서도 국정화의 문제를 소신 있게 내놨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뭐 소신을 뭐 비교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우선 그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로서 저의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아니요, 거기에다가 예. 그 문제는 지금 정치 세력 간에 그리고 정부와 이 반대 입장 간에 첨예한 정치 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적으로 입장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저희 입장은 노코멘트입니다. 지금도 노코멘트입니까? 네. 그러면은 경기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가요? 아니,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입장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있습니다. 지금 제주는 4.3이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지금도 노코멘트다라고 하시면 상당히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4.3에 대해서는 작년에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예. 정부와 대통령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 점을 저희가 유의하면서 앞으로 그게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을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노코멘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그럼 사무가 아닙니다. 도지사로서의 그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역사 문제는 제주사에 지금 4.3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주도지사님이 그런 문제를 노코멘트로 하시는 4.3에 거죠? 대한 역사 기술이 직접 문제가 되는 시점이 된다면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단계까지 간 것이 아니기 저는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지사님의 확고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실 거라고 노코멘트도 입장입니다. 생각을 했고 노코멘트 입장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코멘트라는 건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사님께서는 그 노코멘트가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노코멘트로 저는 계속하겠습니다. 제주가 지금 정부와 협력해야 될 사안도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치 쟁점에 도지사를 끌고 가려는 아주 이게 정치 그 쟁점이 뜻이 아니죠. 무엇인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쟁점화를 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지금 분명히 하는 것 자체가 정치 쟁점화 아닙니까? 제주는 4.3이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4.3은 거기에 4.3대로 대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줄로 알겠습니다. 노코멘트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정치 정점화가 안 돼서 아쉽습니까? 아니 제가 이 열을 올려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왜 그렇게 참 이상합니다. 좀.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맑고 깨끗한 섬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청정한 숲, 삼다수숲을 아시나요? 이곳 아래엔 지하 420m의 화산 한반층이 18년이라는 긴 시간 거르고 걸은 귀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자연의 물로 우리의 몸을 채울 수 있도록, 물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제주의 귀한 물만큼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YTN 라디오 물만큼은 삼다수로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가 함께합니다. 네, 다시 들어도 참 레전드급의 답변이 아닌가 합니다. 노 코멘트랍니다. 노 코멘트. 국정교과서 작업이 거의 일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제주도지사가 이에 대한 한마디의 입장이 없다는 거 역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자, 원 후보와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자, 이 박 전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임명하려고 했던 인물 가운데 혹시 문창극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원 후보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서울대 선배인데 이 중앙일보 기자를 오랫동안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2014년 6월 이 박근혜 정부 이 세월의 참사와 지방선거 이후에 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 총리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때 나왔던 인물이 바로 문창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2년 한 교회에서 이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가 제주 4.3을 공산주의자에 의한 폭동 사태다 이렇게 발언한 사실이 KBS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자, 이때만 하더라도 도지사 당선인 신분이었던 원희룡 후보 패기가 넘쳤습니다.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창극 후보의 발언은 제주 4.3에 대한 역사 인식이 매우 잘못되어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국무총리는 제주 4.3 특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책임있게 주도해야 할 제주 4.3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4.3에 대한 역사적 실질적 책임자인 국무총리가 4.3에 대해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네요. 아유, 멋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원희룡 후보가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자, 그러면 원희룡 캠프에 합류해 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4.3 유족회 관계자분의 당시 머릿속은 어땠을까요? 자, 이 당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던 정문현 전 4.3 유족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찾아냈습니다.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가 4.3 사건을 공산주의자가 일으킨 폭동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시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답변할 값어치가 없는 그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그분은 그런 뭐를 좀 4.3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정말 그 당시에 선량한 백성들 목숨을 정말 그 수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폭동이니 뭐 공산주의자니 이런 말을 하면은 이거는 정말 우리 유족회로서는 좀 분개하죠. 네. 사실 당시에 10세 미만이 765명, 네. 여성 뭐 임산부 포함해가지고 여성들만 2,100명, 또 노인들 900명, 정말 이렇게 하신 죽인 것은 이건 하나의 살인입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참 폭동을 일으킨 사람은 따로 있지 우리 유족회는 실질적으로 본다면은 정말 당시에 한마디로 정말 너무 피해를 너무 심각하게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우리 유족회에다가 알겠습니다. 무슨 폭동이니 이런 말은 도저히 네. 그 답변을 값어치가 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네. 감정이 아주 격앙이 되셔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만약에 문창국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면 4.3 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그 추념일에 참석을 해야 된다면서요? 글쎄, 저는 우선 청문회 통과하기가 네. 우선 힘들 걸로 보고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은 예. 저희들은 좀 지금으로서는 네.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은가. 네. 그리고 하나의 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대통합을 좀 우롱하고 총리는 분열을 일으킨다는 이런 참 포용력 없는 총리를 해서는 정말 이거는 아니지 않은가.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4.3 항쟁 문제 관련해서 문 후보자가 좀 해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만일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해명을 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희는 지금은 아닙니다. 안 되겠다. 네, 지금은 아니고요. 네. 만약에 총리가 지명된다면은 네. 그 사람이 추후에 예. 반성하고 그 사람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참 지켜보고 싶고요. 네. 나는 일방적으로 예. 참 한마디로 총리 후보자 문창극 후보자한테 한마디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4.3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어떤 탄압을 받았는지 또 공권력의 이름으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임산부 아까도 말씀했지만 네. 임산부나 노인이나 어린이들 학살됐는데 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엄청난 연좌제 피해를 입고 어떤 좌절이 삶을 보내왔는지를 그 사람은 진짜 알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갓난 나이와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국가 권력에 의해 수만 명이 참사를 당했지만 예. 우리 유족
들은 그 학살에 참여한 군정이나 우익단체들을 화해와 상생의 정신 아래 용서와 용인하는 사실을 좀 알고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덮여진 역사의 그 진실이 정부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밝혀지고 인권 유린이 역사를 귀결되자 일부 보수단체들이 이에 반발해서 눈을 부릅뜨고 헌법소원, 국가소송, 행정소송 등 온갖 소송을 다 했지만 문 후보는 그 수많은 소송에 전부 다 패소한 것을 좀 아시는지 그것도 참 의심스럽고요. 알겠습니다. 자칭 이 나라의 지식이라면 네. 박sul 장군처럼 자신이 편협한 사고에 갇혀 있지 말고 네. 총리 후보직을 헐렁 털어낸 뒤 네. 4.3에 대한 진지한 공부를 하시고 네. 그래도 자신이 주장이 옳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과 정말 공개 토론회를 한번 좀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주 출신이기도 한 이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상근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희생됐으니 유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3 유족회 임원이 원희룡 후보를 돕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3 유족회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기로 했다면 임원은 특정 후보를 돕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의 정치적인 자유를 주장하려면 임원을 사퇴하면 됩니다. 임원을 사퇴하지 않고 개인 자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꽝이 머리만 감추고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4.3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국가원수가 언제 처음 위령제에 참석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참석해 사과했을 때 얼마나 많은 유족과 도민들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하는 12년간 한 번도 위령제에 참석하지 않았으니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4.3위원회 폐지 법안에 찬성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당론이라고 하지만 제주 출신이라면 절대로 찬성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권력자에게 밑보이지 않으려고 영혼을 팔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큰아버지 가족이 희생되어 유족임을 내세우고 있으니 더욱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유족이 4.3위원회 폐지 법안에 찬성했다고 자랑하는 꼴입니다. 4.3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본인이 속해 있었던 정당에 4.3 특별법 개정안에 찬성하라고 주장하면 진정성을 1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역사에 대한 인식과 행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을 때에도 적극 협조했던 것은 머리가 좋은 고관 대작들이었습니다. 네. 발언 수위가 세네요. 네. 정문현 회장에게 제가 왜 원희룡 캠프 일을 돕게 되셨는지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본격적인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몇몇 후보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직 유족 회장이시니까 표의 확장성이 그만큼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대림 후보가 나에게 전화를 늦게 했다. 원희룡 후보가 빨랐다. 자, 나중에 연락이 왔길래 문 후보한테는 내가 섭섭하다라고 했다. 또 원지사가 유족 회장할 당시 예산 등 도움도 많이 주고 받았다. 그런 관계로 거절할 수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봐도 맨날 그 뉴스가 그 뉴스. 좀 깊이 있는 소식은 없을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게 맞잖아. 그런데 언론들은 왜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지? 요즘 언론이 아무리 막탱이가 같다지만 이렇게까지 사주 뒤를 봐줘야 하나? 뉴스가 좀 뜬금없는데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
이런 뉴스에 지치셨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뉴스, 여러분을 대신해서 뜯어보는 뉴스, 저 고칼이 있습니다. 고칼의 제주팟, 매주 월수금 3차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다운로드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로 고칼의 제주팟을 키워주십시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한라일보가 고경실 제주시장에 이 부서별 오찬 간담회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며 대대적인 관권 선거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문건이 본청 실국 직원과의 간담회 계획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보도 내용을 보니까 지난 7일부터 지방선거 하루 전인 내일까지 고경실 시장이 시청 각 실국별로 전 직원이 참석하는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 시장이 직원들과 이렇게 모든 행사에 참석해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격려성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기사는 그러면서 공무원 조직이 연말이나 연초에 연찬회 형식의 실국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이처럼 실국 간담회가 6월에 열리거나 시장이 직접 참석하는 일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청 한 공무원의 입을 빌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업무가 한창 진행 중인 6월에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시장이 실국은 물론 읍면동 전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런 방식의 오찬 간담회를 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다.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 조직이 유권자 겸 공무원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80년대식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수법이다라고 지적했다라고 꼬집고 있네요. 자, 이에 대해 고경실 시장 한라일보 측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장 임기가 다 되어가니까 그동안 고생시킨 직원들을 격려하고 송별회 겸 해서 식사를 했을 뿐 선거 관련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하는군요. 네, 참고로 고경실 시장과 같은 날짜에 임기가 끝나는 이상순 서귀포 시장은 이 같은 간담회 계획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고 의도가 순수하더라도 선거 때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고 돌아보게 되는 직업이 바로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공직에서 수십 년간 잔뼈가 굵었다는 고경실 시장, 그걸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칼의 제주팟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